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김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참치김밥 먹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요. 김밥을 좋아하는 저로서는요,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참치김밥은 제 아내가 좋아하는 김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치김밥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참치김밥은 맛이 있으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김밥이지만요. 사실은 고지방, 고염, 고탄수화물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양학자인 저로서는요. 순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참치김밥은 김밥 메뉴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김밥인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참치라고 하는 생선 단백질이 들어있어서요. 건강한 김밥처럼 느껴지지만요. 실제 조리 과정을 살펴보면요. 고지방, 고염, 고탄수화물 조합의 대표적인 정제식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치는 대부분 기름에 절여진 통조림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요. 식용유로 만들어진 마요네즈를 듬뿍 섞어서 맛과 촉촉함을 더합니다. 거기에다가요,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짭조름한 단무지가 중심을 잡고요. 흰 쌀밥이 밑에 깔린 데다가 기름을 발라서 조미된 김까지 더해지게 되면요. 참치김밥 한 줄 안에는요. 나트륨, 포화지방, 정제탄수화물, 이 모든 게 함유된 고위험 조합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맛은 부드럽고 중독성은 있지만 건강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치김밥은요.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간이라든지 췌장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김밥을 좋아하는 저로서는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먹었던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판되는 참치 통조림은요. 식물성 기름에 절여진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름은요. 카놀라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치의 순살은요. 기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맛이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카놀라유를 첨가해서 참치의 살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이 들어가고 약간의 채소 조미액이 들어가서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치캔 100g당요. 10g 이상의 지방과 2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요네즈 한두 큰술만 더하게 되면요. 참치김밥 한 줄 전체가요. 500kcal 이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열량이 지방과 탄수화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치김밥에 빠질 수 없는 마요네즈의 경우에는요. 주 원료가 달걀 노른자와 식용유이고요. 거기에다가 식초와 소금, 설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요네즈 한 큰술만도요. 약 90kcal에 달하는 지방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혈관 부담을 높여주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용유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함유되어져 있지 않고요. 달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도요.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요.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고급 지방이 달걀 노른자에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합으로 된 식품을 자주 또는 반복해서 드시게 된다면요. 복부 비만은 물론이고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몫을 더하는 것이 있죠. 흰 쌀밥과 단무지인데요. 흰 쌀밥은요.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요. 단무지의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재료이죠. 김밥에 꼭 들어가는 단무지는요. 색소와 식초뿐만 아니라 당이 첨가된 데다가 소금에 절여진 절임식품으로요.
100g당 나트륨 함량이 평균적으로 500에서 800mg에 달합니다. 짠맛과 단맛을 동시에 자극하는 단무지는요, 김밥의 맛을 살려주지만요, 위 점막 자극과 위산과다 분비를 유도하고요, 위장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이것도 조금 더 과장된 내용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김밥 드시고 속쓰림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건 좀 과장된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요, 흰 쌀밥이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과장된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김밥에는 밥 한 공기 또는 그 이상의 밥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밥 한 공기라는 것은 한 끼 식사의 기본으로 먹는 양이기 때문에요, 다른 식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섭취가 가능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치김밥에 들어있는 흰 쌀밥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치의 지방과 마요네즈의 지방으로 인해서 칼로리가 높은 데다가 탄수화물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칼로리가 높아지는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결국 참치김밥은 지방, 나트륨, 당이 한 줄 안에 응축된 식품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참치김밥을 자주 또는 많이 드시게 되면요, 혈압이라든지 혈당, 혈중 지방을 동시에 자극하는 대표적인 숨은 고위험 메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참치김밥을 대변하려고 해도 완전히 방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참치김밥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김밥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참치를 비롯한 다양한 필수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높아서요, 허기진 배를 달래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요, 참치김밥을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기름지고 나트륨이 많은 참치보다는요, 기름기가 없는 삶은 닭가슴살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구운 두부라든지 병아리콩 샐러드 등을 활용해서 참치를 대신해서 단백질을 공급하시면 보다 건강한 김밥을 드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요네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마요네즈 대신에 무지방 요거트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만든 소스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보카도가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요, 아보카도 김밥이 따로 있을 정도이고요,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 샌드위치도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꼭 마요네즈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요, 마요네즈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무지의 경우에는요, 단무지 대신 오이나 당근채를 이용해서 아삭한 식감을 살리면서도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꼭 단무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양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흰 쌀밥은요, 현미나 귀리밥으로 바꾸시고요, 채소의 비중을 늘려서 밥의 양을 줄이시면 건강한 김밥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참치김밥은 누구나 한 번쯤은 즐겨 먹는 인기 메뉴이죠. 제 아내가 무척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지방과 염분, 탄수화물의 3중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오늘부터는 김밥을 고를 때 맛보다는 건강한 속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래도 참치김밥은 포기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어쩌다 한번 조금만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참치김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위로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